이번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분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방정식, 분수. 형태가 분수란 얘기가 되겠죠.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형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분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분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그게 문제겠죠. 자, 교재 보시게 되면 풀어 내려가는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방정식의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정방정식을 만든다. 이 정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3차 방정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풀어야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정방정식의 근 중에서 처음 주어진 분수방정식의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수학에서 일단 분모가 0이 되면 정의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미지수 x가 있었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러한 x는 우리가 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연근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령 자, x-1 분의 1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더하기 3, 이런 형식의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 분모를 가만히 보니까 x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분수 방정식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양변에 내가 뭔가를 곱해서 이 분모를 없애고 싶어요. 이럴 때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분해가 되는데, 자, 다행히도 여기도 x 빼기 1 똑같은 게 있죠.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면 분모가 완전히 소거되겠습니까? 양변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곱해주면 분모가 완전히 소거됩니다. 자, 양변에 x-1, x 플러스 1을 여러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x-1이 지워지면서 당연히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쪽은 2x와 3배의 x-1, x 플러스 1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절대 가정이 뭐냐 하면 내가 양변에 곱하는 이 녀석들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변에 내가 0, 0 곱해놓고 0, 0 같으니까 답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양변에 곱하는 수는 0이 아니다. 또 양변을 우리가 나눌 때 나누는 수는 0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곱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가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열심히 풀어주시면 되죠. 자, 2x 3x제곱 빼기 3. 그러면 이쪽으로 다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그리고 1 넘어가니까 음수 4 이렇게 되겠죠. 자, 3일, 4일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x가 1과 음수 3분의 4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이 녀석은 답에서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아니고 지금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분수 방정식을 풀 때는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이게 1단계가 되고요. 열심히 풀어야죠. 그죠? 이게 2단계가 되고요. 자, 마지막에 3단계. 무연근은 제거한다.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답을 확인하실 때는 맨 처음 주어진 이 분수 방정식에서 분모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보기와 같은 분수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인가? 자, 똑같습니다.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 있죠. 3도 있으니까 이번엔 양변에, 자, 3까지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곱하시게 되면 3x 더하기 3 빼기 2배, 그리고 여기에는 3이 없죠. 3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3 이렇게 6이 되겠죠. 3은 약분될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렇게요. 자, 3x 더하기 9인데요. 3x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x의 제곱에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9에서 6을 빼니까 음수 3이죠. 3이죠. 넘어가니까 이제 지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끝내고 나면 x 제곱 더하기 x.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x라는 녀석은 0하고 음수 1 두 개가 가능한데 그 중에 음수 1은 답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 1-2번 문제도 한꺼번에 풀어보죠. 자, 다음 분수 방정식의 근을 모두 더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이 방정식을 풀고 나서 마지막에 근이 2개인지 3개인지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그 근을 모두 더해보자. 자,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x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3, 그 다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전개를 했을 때 2x의 제곱이죠. 3x 제곱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제 x 제곱이 남고요.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가 될 플러스 3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음수 3이니까 이항하게 되면 음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가 이 문제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게 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의 공식으로 답을 낸 다음에 두 근을 우리가 합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왜 여기서 풀어보는 거냐 하면 이 방정식의 근 중에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건 근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있다 없다를 여기서 판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 하면 자, 무연근 판정을 합니다. 그 무연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정합니까? 자, 마이너스 1과 1은 분모를 0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이것은 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 무연근이 있을까 없을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음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도 대입해서 안 되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요. 그 무연근 판정 없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무연근이 없다면 자, 이것이 무연근을 판정해서 여러분이 없다. 자,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대입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없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누굽니까?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두 근의 합은 음수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에 근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없이 무연근 판정 후에 근의 합을 결정짓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확인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까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x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자, 당연히 양변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것을 곱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2가 될 거고요. 3도 같이 곱할까요? 네, 3도 같이 곱합시다. 분모에 3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3을 같이 한번 곱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요? 자, 요거 지워지고 3이 곱해지니까 6이 되겠죠. 6 더하기.
자, 이쪽은 3이 지워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이쪽은 x 마이너스 1이 약분되고 남는 게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항시켜서 x 제곱 음수 3x. 자, 요것이 5고 3이니까 더하기 2는 0.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 1과 2가 정방정식을 풀어나온 답이고요. 그 중에 자, 1이라는 녀석은 역시 근이 아니다. 자, 마지막에 답은 2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이제 특수한 형태의 분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분수 방정식의 특수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는데요. 이 특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형태가 특별해가지고 무슨 풀이법이 따로 이런 게 아니고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양변에 이렇게 4개를 쫙 곱하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일단은 3차식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길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4개를 다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2는 약분이 되겠지만 x 더하기 4, x 빼기 6, x 빼기 4가 곱해지면서 분자의 형성이 됩니다. 그럼 3차식이고 사실 그걸 다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럼 번거롭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처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 x 개수를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도 둘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x 더하기 4에서 x 더하기 2를 빼보면 2가 남죠. 여기도 x 빼기 4와 x 빼기 6이 정확하게 2 차이가 납니다. 빼면 2가 남습니다. 이 두 녀석을 통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분. 그러면 x 더하기 4에서 x 더하기 2를 빼겠죠. 분자가 2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부분적으로 이 두 녀석을 통분했을 때 분자가 어떠냐 이거죠. 이 분자가 서로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네 녀석의 분모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두 개를 먼저 통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수 방정식에 자, 풀이를 한번 진행을 시켜보자. 공통이 나온다면 상당히 수학에서는 유리하게 쉽게 좀 묶어 처리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먼저 통분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해서 2가 되죠. 이쪽도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미지수 없이 상수가 됐다는 아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둘이 같으려면 그냥 분모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 분의 2, 뭐 분의 2. 만약에 여기에 x가 들어있다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대각선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물론 대각선 곱이 가능하겠지만 똑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x 제곱 요거 더하기죠 참 6x 더하기 8 요 분모하고 x의 제곱 빼기 10x 더하기 24가 같아야만 한다. 그럼 x제곱 지우고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얘가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먼저 통분해서 처리를 하면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결합형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분수 방정식의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가 둘씩 짝을 지어서 결합을 시켰을 때 쉽게 정리가 되는 그런 녀석들이 있다. 자, 마지막 답을 내보면 이렇게 넘기면 16x가 되죠. 그죠? 그 다음 8 넘어가면 또 16 되죠. x는 1이 나왔고요. 마지막 확인 한번 합시다. 무연근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답으로 인정. 답은 하나.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를 뭐라고 한다? 결합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리형인데요. 자, 분리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는 분수 방정식인데, 자, 여기다가 x 빼기 4, x 더하기 2, x 더하기 4를 다 곱해준다고 칩시다.
이 녀석은 약분이 되겠지만요. 이 둘이 분자에 곱해질 겁니다. 그럼 역시 또 3차, 3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요것도 전개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요 개수를 잘 보세요. 요 개수. 요 개수가 1차분의 1차예요. 요 개수가 x가 개수가 다 1입니다. 그런 게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 3이 있어요. 3. 이렇게 되면 이 분수 꼴들을 제가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눠서 몫을 옆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얘 x 빼기 1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1. 요거는 이제 분자의 차수가 상수, 그러니까 1차에서 상수로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 더하기 x 빼기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죠. 세 개를 전부 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x 더하기 2 빼기 1.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묶어서 역시 1,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을 앞쪽으로 이렇게 부호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자, 마찬가지 요 1 되겠죠? 여기 더하기 2, 빼기, 오케이. 자, 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자,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얘 뭐가 될까요? 이게 3이 되는데 옆에 있습니다. 지워져 버리죠. 이쪽이 또 이제 간단하게 싹 다 지워지는 거하고 상수 남아있는 게 또 풀이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0이 되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자,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다 돼버리죠. 0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분자의 차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다 1차에서 상수로 떨어뜨려 버렸죠. 어떻게? 몫을 옆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서 이 1, 1, 1이 이 3과 서로 소구가 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분리형. 네, 몫을 분리를 시키면서 간단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쫙 곱해줍니다. 그럼 3 x 더하기 2 x 더하기 4 빼기 x 빼기 4 플러스 4 2배 x 빼기 4 x 더하기 2. 자, 이 식은 다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나오죠. 그죠? 그럼 3x제곱 그 다음에 6x가 나오니까 18x 83, 2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줄을 맞춰볼까요? 자, 요거 전개를 하면 x제곱 빼기 16이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6. 자, 이렇게 차수를 맞춰봅니다. 이쪽도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2x에다가 곱하니까 플러스 4x. 자, 그리고 음수 8에다가 곱하니까 16. 자, 이것이 2차 항은 완전히 소거가 되고요. 이렇게 하니까 22x. 얼마인가요, 이게? 56인가요? 맞습니까? 24. 요렇게 해서 40. 56. 예. 형태가 조금 너저분하네요. 예. 자, 정리를 다 끝내고 나니까 x가 음수 11분의 28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답이 조금 모양이 사납네요. 이 녀석은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답으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자, 이쪽에 1차 이렇게 위아래 차수가 같거나 아니면 분자가 차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몫을 옆으로 분리시켰을 때 옆에 있는 상수와 소거가 되면서 간단한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꼴이 있다.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분리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 분리형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 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거 치환형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관찰을 한번 자세하게 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니까 x의 제곱 더하기 4x가 있죠. x 빼기 1, x 빼기 1 똑같이 있고요. 요거 보세요. x 제곱 더하기 4x. 지금 보니까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같은데 120이 붙어 있고 이쪽은 22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크게 묶을 수 있을 만큼 묶어줘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 녀석과 이렇게가 지금 뒤집어져 있죠. 그죠?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라지 x 이렇게 자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 라지 x 분의 1.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x의 자 뒤집어진 형태 22 x분의 120은 20이다.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은 그렇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훨씬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치환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라지 x에 관한 분수 방정식을 푼다. 자, 그러면 양변에 x 곱하겠죠. 네, 곱하겠습니다. 자, x제곱 자, 이항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2x 플러스 120은 0. 인수분해가 네, 되네요. 네, x 빼기 12. 그럼 라지 x가 10하고 12가 나온 건데요. 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제가 여기서 체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x에 대한 분수 방정식을 푼 겁니다. 무연근은 요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녀석이 과연 무연근인가를 열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죠? 라지 x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 12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없죠. 네, 둘 다 근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라지 x를 우리가 치환을 해가지고 만든 문자인데 이게 역시 이제 x 빼기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x라는 형식의 분수식이었는데 자, 이것이 10이다 이거죠? 이걸 또 풀어야 돼요. 얘를 또 풀어줘야 돼. 또 분수만 또 풀어야 돼. 그럼 무연근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예, 이거 무연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연근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연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연근은 요 다음부터 치환을 해서 답을 내게 되면 거기서 무연근이 나오면 무연근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무연근이 이제 다 제거됐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무연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 x 빼기 1분의 제곱 더하기 4x는 12.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답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양변에 x 빼기를 곱하죠. 넘기고요. 요건 허근입니다. 허근. 근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b제곱 빼기 4ac 계산해보면 음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허근인데 허근까지 구해볼까요? 자, x는 짝수 공식 쓰게 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ac 10 이렇게 되죠. 그죠? 음수 1이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i 뭐 굳이 가자면 이렇게 실근을 찾아라 그러면 근이 없다 그러면 되겠죠. 자, 이쪽 x의 제곱 더하기 4x는 12x 빼기 12. 자, 넘어갑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이건 6이 12 인수분해 되죠. 이제 x가 6하고 2가 나오는데 요거 다 답이 됩니다. 실근은 6과 2, 허근 3 플러스 마이너스 i 해가지고 답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분수 방정식의 특수한 형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뒤쪽에 있는 확인학습 문제, 이건 여러분 열심히 계산도 하다 보면 자꾸 틀리니까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꼭 해두도록 하시고, 자, 저는 이제 무연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방정식의 무연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실제로 이 분수방정식의 무연근에 대해서 주로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거의 초점이 이 무연근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이 풀이법들은 뭐 단순히 그냥 인수분해하고 근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정도겠죠. 그런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지는 않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물어본다면 과연 이 분수방정식의 특성을 알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연근이에요. 그 방정식의 특징을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gx분의 fx라는 형식의, 자, 는 0 잡아줄까요? 자, 이렇게 생긴 분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하면 가정을 하고요. 무연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형태에서 양변에, 자, 한쪽이 지금 0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양변에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니까 지금 gx가 될 거예요. 자, gx를 곱해줘요. 그러면 형태가 이제 fx는 0이라는 이런 형태가 남게 되겠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 오른쪽이 0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다 몰아서 통분했다까지가 이제 기본 가정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분모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최소 공배수. 그죠? 양쪽이 흩어져 있었을 때 최소 공배수가 아마 이 gx가 될 겁니다. 우리가 통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2분의 1, 3분의 1 통분을 하게 되면 6분의 1로 맞춰서 통분하죠. 분모를 6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통분을 하는데 그 6이라는 녀석이 뭡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양변에 gx를 곱했을 텐데 기본적인 가정이 뭐라 그랬어요? g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얘를 푸는 거죠. 그럼 얘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gx가 0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fx, 얘를 0이 되게 하는 x들의 모임과 gx라는 녀석을 0이 되게 하는 것들의 모임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이 겹쳐 있다면 얘가 뭐냐 이거죠. 얘가. 이게 바로 이 분수 방정식의, 자, 얘를 풀어 나온 답 중에 분모를 뭐로 만드는 것? 0으로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연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 x바 fx는 0 and 자, gx는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걸 우리가 집합 A 그리고 얘를 집합 B 그랬을 때 요거는 뭐냐 이거죠?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친 부분을 제거를 해야죠. 실제로 우리가 잠깐만요. 무연근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거 여기 는 0. 예. 여기가 는 0입니다. 여기가 무연근이고 무연근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실제 이 근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x바 fx는 0이고 그리고 gx는 0이 아니어야죠. 자, 이렇게 무연근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것. 얘 중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것. 실제 근은 뭡니까? 얘는 0인데 이 녀석은 0이 아닌 것. 이것은 A와 B로 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A이고 B가 되고요. 이것은 A이고 B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에서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들의 모임을 A,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들의 모임을 B라고 한다면 실제 그는 뭡니까? 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A 빼기 B.
그리고 무연근은 뭡니까? A, 이고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연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이 분수 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있다, 없다를 뭘 가지고 따집니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 루트 안쪽에 b제곱 빼기 4ac이 나오죠. 그게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되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수가 근위로 나오게 되는데, 그 여러분이 판별식이라고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작으면 이렇게 실근의 존재를 판단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분수 방정식도 근의 존재를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성급하게 정방정식으로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이 녀석이 근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근의 존재 유무가 이 녀석의 근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자, 근이 있다 없다를 따질 때 이거를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에 해가 없다. 자, 분수 방정식에 자, 요거만 하면 되겠네요. 자,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1번. fx는 0의 해가 정말 없다. 정말로 해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fx는 0을 열심히 풀어요. 의 해가 자, 모두 뭐다? 모두 무연근이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해가 없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무연근이다. 그래도 그건 우리가 근으로 인정 안 하죠. 그래서 분수 방정식에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정말로 없던가, 있는데 모두 뭐던가, 무연근이 되어버리던가. 이 방정식의 근이 모두 분모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분수 방정식의 해에 관한 조건, 자, 이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 요거 잘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예제 문제 3-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분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을 가지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을 가지지 않을 때. 일단 한번 풀어보죠. 뭐 양변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는 거, 이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곱해보게 되면 이쪽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a 빼기 x.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이죠. 그죠?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럼 1차 방정식은 근해 종류가 몇 종류가 될까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1차 방정식이라는 걸 열심히 푸는데, 풀어보고 나면 근이 세 가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AX는 B라는 기본 형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은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X는 무조건 A분의 B 답 한 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하고 B가 모두 다 0이 되면 그때는 답이 모든 실수가 되죠. 모든 실수. 그 다음에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 해가 없다 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 형태인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자, 이것에 해가 없다. 근데 열심히 정리를 해보니까 해가 없어? 그럼 이거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반쪽짜리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방정식은 분수 방정식에서부터 자, 뭔가를 곱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연근까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넘겨가지고요. 3x는 a까지 가는 건 기본이에요. 요거는. 네. 그런데 얘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는 3분의 a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이게 해가 없으려면 엄연히 나와 있는 해가 왜 해가 아니냐 이거죠. 이유는 뭐다? 얘가 뭐니까? 분모를 뭐로 만들어? 0으로 만드는 거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이 방정식이 요 x의 개수가 0, 뒤에 게 0이 돼가지고 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무연근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걸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답 얘가 음수 1 그러면 해가 아니고요. 또 두 번째 1 그러면 또 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자 2면 그러면 해가 없다. 그래서 해가 없어지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상수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자 3-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2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해주게 되면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이쪽이 x 플러스 a 자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ax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괄호치고 x 빼기 a는 0까지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선생님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 충분한가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근이 두 개가 나와야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근은 최대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근이 무연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 a 빼기 2 b 제곱 빼기 4 a c가 이것이 0보다 커야 합니다. and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근 중에 무연근이 없어야 합니다. 요거죠, 요거. 네, 이것도 돼야 되고요. 이것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풀어가지고 답 뭐 이래버리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또 반쪽짜리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해볼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무조건 0보다 큰데요.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니까 판별식 d가 a제곱 더하기 4가 돼요. 이거는 0보다 큰 게 사실 모든 실수죠.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a와 요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공통 부분이 답이 돼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교집합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얘가 답이란 얘기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다 되니까 판별식은 일단 다 돼. 다 0보다 커. 그랬으니까 이제 통과된 거고요. 무연근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느냐. 무연근이다, 무연근이 아니다라는 이 확인은 근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하는 게 참 이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문자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근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무연근을 확인하는 방법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런 x를 찾아요. 처음 식에서. 그러니까 x가 0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a 이거는 무연근이므로 자 주어진 요 1번 얘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식 이거가 0과 마이너스 a는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자 1번식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런 녀석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가 0, 마이너스 a는 근으로 같지 않는다. 즉 이런 녀석은 이 식에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지 않으면 근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니까 0과 마이너스 a를 근으로 갖지 않으면 나머지는 무형근이 없잖아요. 무형근은 이 식에서는 이 두 가지니까 0을 대입해서 0이 아니고 음수 a를 대입해서 이게 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x에다 0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이게 식의 값이.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음수 a를 대입을 해봐요. 그 음수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됐죠? 그 다음에 a 빼기 2의 음수 a의 마이너스 a. 정리 좀 합시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빼기 a. 지워질 거 지워지고 또 a가 나오는데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도 0이 되면 안 되고 a도 0이 되면 안 되는데 결국에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그럼 a는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라니까 결국에 자 따라서 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무연근은 없다 이겁니다. 고로 판별식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건 맞고 그 중에 a가 0만 아니라고 하면 무연근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된다. 자, 판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뭡니까?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수방정식의 무연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부분 좀 복습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분수방정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